안녕하세요. 달린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어, 제가 이제 저번에 올렸던 영상이 홍대 자율전공 영상이 벌써 조회수가 12,000회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질문들 중에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 파트는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들을 다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자율전공에서 학과를 여러 번 바꾸면 졸업이 그만큼 늦어지는지, 두 번째는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시간표를 짜는 방법, 세 번째는 자율전공으로 입학해도 공부하는 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홍대 자정 입문과 자연의 차이, 자전 입문으로 입학해서 공대로 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학과 진입 제도와 주전공 신청 제도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볼 건데요. 먼저 학과를 여러 번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시간이 없어지니까 졸업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하면 졸업이 늦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휴학 2년을 제외하고는 원래 학년대로 4학년까지 마치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학점이 모자라서, 그리고 재수강도 했고, 그리고 계절학기가 있었어요. 계절학기 교양을 마지막에 한 번 들어서 그렇게 학점을 맞춰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시간표를 짜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일단 1학년 때는 기본적인 교양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졸업하기 전까지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전공을 신청하게 되면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양은 졸업하기 전까지 꼭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게 되게 많아요. 그 필수 교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들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공을 신청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전공의 1학년 전공 필수 수업이나 전공 선택 수업 중에서 자신에게 잘 맞을 것 같고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진로가 있다, 딱 정해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공의 전공 필수 과목은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걸 들어야 그 학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학년 때 그 수업을 들었다면 2학년 때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F를 맞으면 안 되고요. 아마 F만 아니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들어야 되는 1학년 필수 수업은 꼭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공 선택 중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율전공으로 입학해도 공부하는 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참여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율전공에서 산업디자인으로 가면 산디랑 똑같은 생활을 하고 시간표도 똑같고 그 반에 아예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산디과 학생들과 완전히 똑같이 거의 수업을 듣고요. 교양만 빼고 거의 다 똑같이 수업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학과에서도 이제 선배님이나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도움을 얻을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자전 학생이라고 해서 좀 꺼리는 사람들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고 자전인 경우에도 같이 친해지고 잘 지내서 같이 졸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전공 학생회에서 크루를 만들었어요. 1호학번 때는 무작위로 그냥 신입생 OT에서 제비뽑기로 추첨을 해서 이제 크루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6개 크루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전 인원이 300명 정도 됐는데 16개 크루를 만들어서 이제 그 크루끼리 재밌게 놀고 이제 그 크루끼리 친해져서 이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같은 전공을 원하는 학생들끼리 친해지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공별로 크루를 정해서 같은 전공을 원하는 학생들끼리 같이 크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에서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선배님들의 조언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홍대 자전 입문과 자연의 차이, 그리고 자전 입문으로 입학해서 공대로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 어떤 계열이었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문으로 들어와서 공대를 가거나 자연으로 들어와서 경영대를 가는 것이 이제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무려 7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학교에 문의하시거나 입시 요강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바로 학과 진입 제도와 주 전공 신청 제도입니다. 이거는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학과 진입 제도는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1학기에 이제 혹은 3학년이나 4학년 1학기에만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아예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과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앞서 자율전공 영상에서도 설명한 부분이라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주전공 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학과 진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율전공 소속으로 전공만 주전공을 신청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되면 계속 자율전공 소속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과의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전공 신청은 매 학기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학과 진입 제도와 주전공 신청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학과 소속이 되느냐 아니면 자율전공으로 남느냐입니다. 이거 역시 자율전공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에 따른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문과로 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학비가 100만 원 정도 적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대나 공대, 건축대 같은 경우는 자전의 학비와 거의 같기 때문에 학과 진입을 하든 주전공 신청을 하든 학비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경영대나 문과대, 법과대 같은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자전보다 학비가 100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전공을 인문계열로 하시려는 분들은 학과 진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전공 신청은 계속 자율전공 소속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과의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하나의 진로로 완전히 학점을 지은 상태라면 저는 학과 진입을 되도록 빨리 해서 학비도 아끼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자율전공에 대해서 Q&A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아는 한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인스타 DM으로도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또 나중에 추후에 오늘 영상에 이제 올라간 거에 대해서 거기에 달린 또 댓글이 있을 거예요. 최대한 많이 질문들을 받은 다음에 이제 공통된 질문들 위주로 제가 알고 있는 거에 한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